카제나보다 이틀 먼저 출시해서 카제나보다 잘 팔리는데도 카제나보다 인지도는 또 없는 게임, 라이트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오늘 가져온 게임 스텔라 소라입니다. 스텔라 소라 25년 10월 20일에 출시를 한 게임이고요. 서브컬처 게임 퍼블리싱 마니아기로 소문난 요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뱀서 마냥 캐릭터가 맵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몰려오는 잡몹들, 보스몹들을 때려잡습니다. 이때 전투를 하는 캐릭터는 총 3수로 메인 캐릭터 하나, 지원 2를 데리고 가요. 지원 캐릭터는 스킬과 필살기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조작이 어려운 편도 아닙니다. 실시간 전투 게임을 모바일로 하는데 조작이 어렵지 않을 수가 있나? 네, 어렵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회피 쓰면 일단 무적입니다. 평타는 자동으로 나가요. 스킬, 필살기, 자동 전투로 커버됩니다. 나는 이리저리 날아오는 공격들 피해주기만 해도 돼요. 근데 애초에 자동 전투 안 써도 어려울 게 없어요. 평타가 자동이라 손이 놀거든. 실시간 전투 게임 치고 조작 난이도가 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전투는 화려한 연출로 화면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이게 회피 성공 시 생기는 슬로우와 만나서 전투 중 좋은 경험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전투 파트를 지나서 육성 파트를 한번 볼까요? 카제나 우마무스메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육성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별의 탑이라는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캐릭터 셋 고르고 레코드라는 것을 골라요. 이게 일종의 무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시작. 이리저리 싸우면서 레벨업, 모인 돈으로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 이벤트로 뭔가를 얻고 잃고 하면서 잠재력과 소리라는 것을 얻습니다. 잠재력은 캐릭터의 스킬에 뭔가 이것저것 부가 효과를 붙여줘요. 소리는 레코드에 달려있는 스킬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내 캐릭터의 스탯이 뻥튀기가 되고 스킬들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원래 빤치 한 방 날리던 스킬이 불빤치로 바뀝니다. 캐릭터의 전투가 화려해지는 게 바로 이 과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유저들끼리 얘는 불빤치를 써야 한다, 아니다, 대세는 물빤치다, 서로 자기만의 육성 빌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가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별의 탑 컨텐츠를 끝내면 최종값이 찍히고 이걸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내가 다른 컨텐츠에 들어갈 때 이 기록을 불러와서 그 상태 그대로 컨텐츠에 도전하는 거죠. 근데 우린 사실 이런 방식의 게임이 왜 피곤한지를 알아요. 제대로 한번 깎으려면 노가다 뛰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지만 우리 스텔라 소라는 그런 하드함을 거부합니다. 일단 캐릭터 하나하나를 깎는 게 아니라 캐릭터 셋을 한 묶음으로 깎는 형태라 한쪽에서 손해본 스탯을 다른 한쪽에서 챙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내가 원하는 스탯은 대충 다 찍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전투 딸깍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플레이 타임도 10분 안쪽으로 손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이것 쫓아간소화해서 선택지만 고르면 깎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긴 진짜 딸깍딸깍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구성 자체가 모두 유저의 플레이 타임을 줄이는 일이에요. 분명 게임사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사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유저들은 대신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게임에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되죠. 스텔라 소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게임 무기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대신 레코드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전부 다 공용이에요. 캐릭터 하나에 끼워주려고 쓰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다시피 레코드는 세팅 하나 만들 때 끼워놓고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캐릭터를 키우게 되더라도 속성만 같으면 그 레코드 그대로 고르고 육성하시면 돼요. 다른 게임의 장비와 같은 개념으로 배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팅 난이도는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이걸 보조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캐릭터당 딱 3개만 맞춰주면 돼요. 보통 다른 게임들은 이걸 5개부터 시작하죠. 재화 파밍 전부 빠른 전투 지원합니다. 딸깍하면 경험치가 다 들어오고 재화 들어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라이트한 게임이에요. 이게 서브컬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라이트함은 다 챙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의 장점은 라이트함 뿐만이 아니에요. 무과금, 소과금 유저들이 즐기기에도 최적입니다. 아까 레코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레코드 주기적으로 이벤트마다 뿌립니다. 쓰레기 같은 레코드를 뿌리는 게 아니고 최고 등급 5성 레코드를 풀돌파로 지어줘요. 근데 캐릭터 가차를 돌릴 때마다 레코드 가차권도 조금씩 같이 쥐어줍니다. 또 이 게임의 가차 시스템이 다른 게임들이랑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가격 자체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싸거나 비슷한 정도예요. 근데 구조가 반천장 없이 160 픽업, 천장이지만 120회차에 확정 지급을 해주고 있고 돌파 성능은 또 딱히 좋지 못해서 애초에 돌파할 필요성도 높지 않은 구조입니다. 걸을 거 거르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천천히 기 모아서 뽑는 무소과금 유저 입장에선 꽤 메리트가 있는 구조죠. 이제 조금 게임성 바깥쪽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토리 나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가볍게 시작합니다. 고유명사 남발도 없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미 익숙한 단어와 개념들을 많이 채택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스토리가 마냥 대가리 꽃반 열린 것 마냥 무지성 진행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착실하게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며
빌드업을 해나가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물론 오픈 초기라 스토리 분량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게 가는데 나중에 가서 개판 칠 수도 있죠. 그건 모를 일이야 솔직히. 근데 뭐가 되었던 지금 기준에서는 스토리조차도 입문하기에 장벽이 굉장히 낮고 라이트하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게임에서 결코 라이트랑은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 딱 하나 있어요. 아트와 BGM입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입니다. 유저들 평가 대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 저는 특히 BGM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입니다. 게임 다운로드 하는 중에 음악 나오면 보통 음소거 박아 놓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BGM이 진짜 너무 좋아요. 잠깐만 들어볼까요?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 게임은 그냥 단점 없는 무적인 것 같죠? 하지만 무적은 아니에요.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속성 강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레코드 단일 속성으로 맞춰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래야 다같이 활성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뿌려주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캐릭터에서 터집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불속성 레코드들의 효과를 보면 불속성 캐릭터들끼리 지지고 볶으면 불속성 데미지를 올려주는 형식입니다. 이 레코드들을 들고 다른 속성 캐릭터를 육성을 하면 레코드 효과를 엄청 손해보겠죠. 그럼 저흰 느낍니다. 아, 웬만하면 파티 짤 때 캐릭터를 단일 속성으로 맞춰야겠구나. 근데 엔드 컨텐츠 가면 쓰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주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역속성이 존재해요. 얘로 때리면 딜이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저흰 생각합니다. 아, 웬만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단일 속성이구나.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일단 캐릭터가 출시가 됐다. 속성별로 파티 하나 제대로 만들기 전까지는 못 고릅니다. 근데 이건 다른 게임 출시 초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뭐 심심치 않게 연출이 되니까 그냥 끄덕해줄 수 있어요. 초기니까.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신규 캐릭터 픽업이 속성별로 쫙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바퀴를 돌려고 할 때 같은 속성에 이미 멀쩡히 쓰고 있는 캐릭터를 두고 얘를 뽑게 하려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위 호환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접대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순간 원래 멀쩡히 쓰던 캐릭터는 완벽한 하위 호환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걔는 골로 가야 해요. 어떡해요? 활약할 컨텐츠도 파티셋도 똑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럼 원래 있던 놈은 방 빼야지. 다른 게임에서 보면 출시한 지 한참 된 캐릭터인데 아직까지 두고두고 쓰이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게임들은 캐릭터 조합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불속성, 물속성 섞어서 써도 큰 손해 없이 조합이 만들어지는 게임들이야. 근데 스텔라 소라는 그게 안 되죠. 그럼 나올 때마다 유저들은 다 뽑아야 됩니다. 새로 나온 그 캐릭터가 무조건 완벽한 상위 호환일 테니까. 그렇게 안 뽑으면 컨텐츠 난이도 인플레이 못 따라가니까.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캐릭터 나올 때마다 거르는 거 없이 다 뽑아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딱 지금처럼만 안 만들면 돼요. 불속성 캐릭터가 뭐 하면 불속성 캐릭터들한테 좋아짐, 다 이런 식이야. 보면 지원 캐릭터가 뭘 하면 불속성 캐릭터한테 뭐가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열어놨으면 유저들은 알아서 캐릭터들을 이것저것 조합해 봅니다. 그렇게 대체제를 찾고 타협점이란 걸 찾아요. 그럼 스스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죠. 일단 지금 계속 이대로 가는 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토리 퀄리티를 짚어봤습니다. 내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솔직히 내용 빼곤 다 별로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이 일단 아니라서 텍스트로만 진행이 되고 스토리 시작할 때는 풀더빙인 척하지만 풀더빙이 아니죠. 그렇다고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힘을 주는 순간에는 있지만 너무 미미해요.水道橋の向こうです。
개인적으로 3D 애니메이션까지 넣었으면 솔직히 더빙 뭐 같이 넣어볼 만하지 않았나? 이 임팩트를 좀 주고 싶었으면 제대로 원기억을 좀 모아서 쏘면 좋을 텐데, 아니 뭐 여기 툭 저기 툭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대충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라이트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플레이하기에 부담이 없고 전투 연출 또한 좋다. 또 수려한 아트와 BGM으로 유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초 BM 구조 자체는 무소가금에게 친화적인 것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의 구조적 특성이 유저들에게 과금 압박을 주고 있으며 스토리의 내용과 별개로 연출 능력이나 출시 능력이 이 탑게임과 견줄 수 있는 강점이 딱히 없는 편이다. 그래서 이 게임 할까 말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이 지난번에 한국 게임 비추받고 여기서 추천받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솔직히 기존 캐릭터가 시간 지나면서 반짝 들어가는 건 뭐 다른 게임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고 스텔라 소라라고 해서 안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제 말은 이대로면 좀 과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저런 식으로 레코드를 속성 한정으로 닫아놓고 만드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조건들을 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캐릭터는 컨셉이라는 것이 있으니 상용화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좀 참아주는데, 레코드는 숫자로 계산이 되는 것이라 상용화으로 묻어버리면 사람들이 안 참을 걸 기획자도 알 테니까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솔직히 스토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출이 안 좋아도 읽어주는 편이고, 연출 때문에 보기 싫은 분들은 정리본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게임 할 게 못 된다 라는 말을 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D의 역동적인 전투를 잘 연출하고 있는 데다가 조작 난이도도 낮은 편이라 대체적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형태이고, 무엇보다 게임 구석구석에서 올라오는 이 라이트함이 접근성을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을 안 드리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무과금으로 일단 찍먹 발이나 한번 담궈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텔라 소라 할까 말까였습니다.